꽃이 피는 곳 봄바람 불어서. 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 두 번째 영상입니다. 꾸물거리다가 이제야 올립니다. 날이 좋아서 일단 동백을 보러 갔고, 다음날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 나온 장소 몇 군데를 가봤어요. 먼저 동백을 검색하면 상위에 나오는 동백 포레스트로 갑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데,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동백꽃 개화 상황을 수시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전날은 비 쫄딱 맞았었는데 오늘은 덥네요. 입장료 6,000원 내고 들어갔어요. 겨울 동백 개화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라고 해요. 입구 왼쪽에 카페가 있고 오른쪽에는 동백나무가 엄청 큰 것들이 있어요. 동백꽃도 이쁘지만 역시 동백은 바닥에 떨어진 빨간 꽃송이들이죠. 이 정원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가끔 지방 갈 때 보았던 동백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입구 쪽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있고 동백나무 중간중간에는 작고 예쁜 의자들이 놓여져 있어요. 아름드리 서 있는 동백꽃 사이를 지나 끝까지 가다 보니 전망대가 보이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위에서 전경을 보니 정말 예뻐요. 저 멀리 보이는 유럽풍 건물이 입구 오른쪽에 있던 카페예요. 전망대 아래 작은 인공 폭포도 만들어 놨고 중간중간에 하귤나무를 심어놔서 동백꽃 사이로 노란색 하귤이 보여요. 전망대를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아봅니다. 이곳에는 동백터널을 만들었어요. 아직도 작은 동백나무예요. 이 나무가 더 자라면 근사한 동백터널이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 사진 찍는 모습들 보니 재미있네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모델 같아요. 사진도 잘 찍고요. 우리 때는 차렷 자세로 찍거나 나무에 손 살포시 얹어놓고 찍었는데 말이죠. 동백꽃도 예쁜데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입구 왼쪽에 있던 커피숍 전망대에 올라가 봤어요. 더 높아서 그런지 훨씬 더 멋지네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동백꽃 한 군데만 가면 섭하죠. 폭풍 검색으로 바닷가 쪽으로 좀 더 내려가 동박랑으로 갔습니다. 동박랑은 작은 곳이에요. 주차장도 작고 정원도 작고,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동백나무 군락이 너무너무 크고 예쁜 거예요. 우와 하면서 계단에 올라가니 작은데 또 예뻐요. 이곳은 3,000원 입장료 내면 맛있는 커피나 음료를 직접 셀프로 마실 수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짹짹거리는 참새 소리 들으며 풍경 보며 마시는 것도 좋아요. 동백 포레스트와는 다르게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예쁜 곳이네요. 사장님이 직접 살았던 곳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정말 예쁘게 나오는 포토스팟이 많이 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오는데 참새떼가 후다닥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네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참새들 실컷 봤어요. 사장님께서 나오시더니 더 멋진 곳을 알려준다고 하시네요. 보통은 앞에 보이는 동백꽃만 보고 가는데 그 뒤쪽에는 종류가 다른 동백나무가 있어요. 아버님께서 50년 전에 간격 하나하나 맞춰가며 일일이 심어 놓으신 거래요. 동백꽃이 정갈하고 예뻐요. 좁지만 색다른 동백길을 걸어봅니다. 여기서도 들락달락하면서 나가기 싫어서 버텨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 해가 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또 폭풍보다 더 빠른 검색으로 위미항으로 찾아갔어요. 생각지 않았던 바닷가의 노을은 덤입니다.
어두워지니 다리 위에 조명이 또 왜 이렇게 예쁜 건지 손이 무지하게 바빴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예쁜 항구가 있었다는 거에 새삼 놀랐어요. 깜깜해진 뒤에야 불이 나게 조카네로 갔죠. 다음날 오후에 눈 예보가 있어서 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일정을 짰습니다. 재미있게 봤던 웰컴 투 삼달리 촬영지가 생각나서 몇 곳을 가기로 했어요. 먼저 지중해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덴드리 카페. 감귤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한가롭고 고요한 느낌이 나는 카페였어요. 파란색 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카페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커다란 창문이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액자가 되어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청귤 라떼, 직접 제조하신 거라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덴드리 카페를 나와서 근처에 있는 삼달리 꽃밭에 갑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곳에 간판도 없어서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주차장이 있고 동백꽃이 살짝 보이길래 들어갔죠. 안내판이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여자 사장님이 트럭을 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손 안 간 데가 없이 직접 만드셨다는데 관광객들이 아무도 없다고 차 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가더래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이곳의 동백은 종이 달라서 겨울 다 지나도록 피는 꽃이에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 밥 먹고 가라고 권유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일하시는 외국인 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밥을 한가득 퍼주시네요. 고기보다 밥은 많이 안 먹는데 말이죠. 동백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아직 짓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사정상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하네요. 통창으로 된 카페 앞에 물 반영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놓았고 다른 쪽 창문에서는 커다랗고 나란히 서 있는 야자수기를 볼 수 있어요. 동백꽃밭에 둘러싸인 카페의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사장님 부부의 열정에 감동하고 갑니다. 빵빵한 배를 두드리며 삼달리 귤창고로 가봅니다. 용필이가 귤창고 안에 있는 삼달이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에요. 제주도의 귤만큼 달달한 장면이었어요. 작은 동네인데 큰 팽나무와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밭담길을 따라가면 아줄레주라는 에그 타르트 맛집이 있어요. 이 구석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채도 낮은 카페가 이 작은 마을의 분위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실패 이유가 보니까 이곳에 귀농해서 사신다는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말로만 듣던 비밀의 숲으로 출발합니다. 안들 오름에 있는 비밀의 숲은 용필이와 삼다리가 사진을 찍으러 갔던 곳이고 SNS에서 그전부터 핫한 장소예요. 공공연히 다 아는 비밀의 숲입니다. 민트색 자동차와 불빛이 이 깊은 숲속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날이 흐려서인가 빽빽한 편백나무 숲이 더 깊어 보입니다. 예쁜 사진 찍기는 딱 좋아요. 한 바퀴 둘러보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요. 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깊은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좋았어요. 눈발이 날려서 후다닥 성산 쪽으로 출발합니다. 성산 일출봉 옆에 있는 독수리 오형제에 아지트인 럭키 편의점이 있는 오조포구를 갑니다. 오조리 복지회관에 차를 세워뒀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이 또 있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는 길 옆으로 오조리 양식장이 있는데 길이 참 예뻐요. 바람만 덜 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역시 제주도예요. 이쪽에서는 성산 일출봉의 옆모습이 보여요. 혼자 오신 젊은 여성분이 계셔서 사진 찍어드리고
이분하고 같이 3달 이내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공터가 있으니 이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독립유공자 강태선님의 집이네요. 편하게 사진 찍으라고 안내문까지 붙여 놓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도 이곳까지 보러 오셨어요. 아까 오조포구에서 만나 여기까지 같이 온 분이 통역을 해주셔서 영상 촬영 허가받고 올립니다. K드라마가 대단하긴 해요. 불이 나게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동쪽에 있는 하도 해수욕장 앞에 조선시대 제주 동부지역을 지키는 최대 군사기지였던 별방진으로 올라갑니다. 과거 우도 부근에 번번이 출몰하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요새인데 하나하나 들어서 쌓아 올린 성곽을 보면 절로 숙연해집니다. 한번 올라가 봤어요. 위에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못 갔어요. 성곽길 따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 성곽 안에 있는 마을이 조금 편안해 보이네요. 별방진 앞에 있는 무지개 방호벽이 파란 바다와 너무 상큼하게 잘 어울려요.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눈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돌아가야겠습니다. 눈길 운전은 무서워서 거의 안 하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눈길 운전을 하고 있네요. 비상등 켜고 거의 기어서 돌아갔습니다. 비가 오고 덥고 하다가 집에 가려니 눈이 내리네요. 아쉽기는 했지만 저한테 제주도는 늘 멋지고 가고 싶은 곳이에요.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폭설이 내렸어요. 조카네 집이 516 도로 근처라 버스가 통제되어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경찰분이 도움을 주셔서 버스 다니는 곳까지 경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당탕탕 했던 제주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